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더운 것과 찬 것 돕기 온요법과 냉요법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는 거 더우물 주머니. 더우물 주머니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질병이 있어요. 염증일 때 염증이 퍼지기 때문이죠. 충수, 돌기, 염, 맹장염이죠. 치주, 염, 잇몸병입니다. 이 염, 귀가 아파요. 이럴 때 더우물 주머니. 따뜻한 찜질은 안 된다는 거죠.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더우물 주머니를 적용하려고 할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요통은 허리가 아픈 거죠. 이 더우물 주머니를 했을 때 물이 새면 화상 입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거꾸로 들어서 물이 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주머니는요, 피부에 직접 대지 않아요. 수건으로 감싼 후에 적용한다. 냉요법. 30분 정도 대주고 1시간 정도 쉽니다. 계속 대면은요, 동상 걸려요. 적용 부위를 최소한으로 노출한다. 나머지는 덮어줍니다. 이불 같은 걸로. 비상적으로 반응하면 즉시 보고한다. 수포가 생기거나 발적이 생기거나 선생님 저 피부에 감각이 없어요. 이럴 때는요, 중지하고 보고해야겠죠. 얼음카라, 네카라, 목에다가 차갑게 합니다. 왜? 편도선 수술했어. 나중에 막 아이스크림 먹이잖아요. 차갑게 해야 안 아프죠. 인후통을 호소한다고 하면은요, 얼음카라, 네카라를 목에다가 시원하게 적용을 해줍니다. 냉요법 적용해야 되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편도선 수술 환자의 목에다가 네카라, 얼음카라를 한다. 넥이 뭐예요? 목이잖아요. 목, 그쵸? 제가 이제 기본적인 그 영어 같은 거를 해석을 안 하는데 해석할 게 아니죠. 근데 진짜 그 기본적인 단어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IV를 놓는데 여러분 니들이 뭐예요? 니들. NIDDLE. 이게 바늘이에요. 바늘. 니들이. IV를 놓을 때 니들 잡았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니들은 바늘입니다. 온해효과, 냉해효과 한방국시에 나왔어요. 빈출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나왔어요. 따뜻하게 하면은요, 혈관이 확장되죠. 하지만 염증도 증가돼요. 염증을 감소시키려면은요, 냉요법을 해야 돼요. 관절 혈액의 점도라는 게 있어요. 묽은 게 좋대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면은요, 관절 혈액의 점도가 감소되고, 차갑게 하면은요, 관절 혈액의 점도가 증가된대요. 이거 못 외우니까요. 찬물, 더운 물. 찬물 하면은요, 관절혈액의 점도가 증가한다. 더운 물, 온해효과는요, 관절혈액의 점도가 감소한다. 제가 이렇게 암기시켜 드릴게요.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는요, 해수면 온도가 올라간다. 라니냐, 해수면 온도가 내려간다. 냉해효과는 관절혈액의 점도가 증가한다. 더운 물, 감소한다. 근육 이완의 증가. 따뜻하게 하면은 근육이 이완된다. 이게 따뜻한 온해 효과가 되겠습니다. 섭취량과 배설량. 국가고시에 나오는 건 뭐예요? 다음 중 섭취량인 것은, 배설량인 것은 이거잖아요. 섭취량은요, 먹는 거, 수혈받는 거, 위간 영양, 경관 영양 다 섭취량이에요. 몸으로 들어오는 거. 입으로 먹는 거, 섭취하는 음식, 복막, 주입액, 비위관 또는 튜브 삽입 음식 이런 게 위간 영양이죠. 이런 거 또는 수혈받았어. 다 섭취량입니다. 얼음 먹었어. 반만, 2분의 1만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약을 먹을 때 물 먹는 거 섭취량입니다. 약 복용 시 섭취한 물을 섭취량에 포함한다. 이런 거 국시에 나와요. 배설량 싸는 거죠. 토사물, 소변, 설사, 그냥똥, 대변은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죠.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요. 정상적인 대변 안 된다. 가글에 가락 하고 탁 뱉는 게 섭취량도 아니고 배설량도 아닌 거예요. 발한, 어느 정도 조금 나는 땀은요. 측정이 불가하다. 그러면 많이 나는 땀, 심한 발화는 배설량으로 측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고름이 줄줄 나와 상처 배액량도 배설량이다. 기저귀에다 설사하고 소변 쌌어? 이거는 무게를 재서 배설량으로 측정합니다. 이뇨제를 투여했어.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해야 한다. 이뇨제는요, 우리 몸에서 칼륨을 빼죠. 그래서 저칼륨 혈증을 확인하고 이뇨제를 투여한다까지 연결하세요. 고혈압 관리 방법, 저염, 저지방식이 먹인다, 살 빼야 된다, 같은 말로 체중을 조절해야 된다, 스트레스 관리해야 된다는 거. 편마비 대상자, 옷 입히는 순서와 벗기는 순서가 있어요. 입마건, 벗건마 이렇게 암기하세요. 입마건, 입힐 때는 마비된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왼쪽 편마비 환자 입힐 때 순서는 뭐예요? 입마건, 왼쪽이 먼저, 그리고 오른쪽이다.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입마건 써놓고요. 입힐 때는 마비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 나중에 중간에 머리나 수액을 넣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환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간호보조 활동은
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입힐 때니까요. 입마건이죠. 마비 쪽은 오른쪽 먼저, 그리고 왼쪽. 바지니까 머리나 수액이 없죠? 오른쪽 다리는 바지에 발목에서 허리 부분까지 모아 잡아 입힌다. 오른쪽 다리 먼저 입힌다.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보기는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상체가 마비되지 않은 환자가 왼쪽 손에 수액을 주입받고 있을 때 환히 갈아 입히기로 옳은 것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입마건, 갈아 입힌다, 입힌다, 이거를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입마건, 상체가 마비되지 않은 환자가 왼쪽 손에 수액을 주입받고 있다. 마비 쪽이 없으면요, 이 수액을 받고 있는 쪽이 불편한 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왼쪽 먼저, 그리고 머리 집어넣고 또는 수액 집어넣고 오른쪽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팔 먼저 입힌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입마건, 마비 쪽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니까요. 편마비 대상자 벗기는 순서는요, 벗건마, 건강한 쪽 먼저 벗기고 마비 쪽 가는데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우신 분은 반복하세요. 입마건, 벗건마 해놓고 중간에 머리나 수액, 상체일 때나 머리나 수액 들어가요. 바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마비 쪽이 어느 쪽인지,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인지 왼쪽 오른쪽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체 역학의 원리. 신체 역학의 원리 문제 꼭 하나씩 나오죠? 신체 역학의 원리가 뭐예요? 이 신체의 원리에 의해서 힘을 덜 들이고 다치지 않으면서 이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워있는 환자를 침상 머리 쪽으로 이동시킬 때 신체 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올바르게 적용하려면요, 큰 근육을 이용해서 옮긴다, 엉덩이와 배의 근육을 이용한다, 이런 거예요. 복도에 앉아있는 환자를 일으킬 때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무릎을 왜 굽혀요? 우리 뭘 들을 때 무릎 뻣뻣하게 세워요? 굽히죠. 무게 중심점을 낮게 유지하는 게 좋은 거예요.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킬 때 무릎은 구부린다, 허리는 편다, 이게 맨날 바꿔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무릎은 구부리고 허리는 꼿꼿이 펴는 거예요. 이게 신체 역학의 원리에 맞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힘쓰는 방향을 쳐다봐요? 아니면은 뒤돌아요? 힘쓰는 방향으로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발을 벌린다. 왼쪽 오른쪽으로 벌리든지 앞뒤로 벌려서 지지면을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가까이에서 잡는다. 가까이가 어디야? 허리와 가슴 사이, 몸통에서 힘을 쓴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허리는 꼿꼿이 편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발의 지지면을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지면을 낮춘다, 무게중심을 뭐 넓힌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무게중심은 몸은 낮추고요. 지지면, 발의 위치는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보호대 적용. 신체 보호대는 사용 절차에 따라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한다. 이론은 이렇습니다. 현실은 조금 달라요. 의사 처방을 토대로 환자의 동의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응급상황 시 쉽게 풀 수 있는 매듭법을 사용한다. 응급상황 뭐 있어요? 천재지변 또는 화재. 이럴 때 묶여있으면은 인명피해가 너무 크겠죠. 재킷 보호대 왜 하죠? 혼돈으로 협조가 어려운 상태의 환자, 뭐 치매 말기 이런 경우 막 자기 자신을 해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몸을 묶어 놓는 거죠. 재킷 보호대로. 또는 진정제를 투여한 환자는 어지러워서 낙상의 위험이 있어요. 나이 먹고 낙상하면은요, 고관절 부러지거나 뭐 골절 입잖아요. 그 이후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재킷 보호대 누가 하냐? 혼돈으로 협조가 어려운 환자 또는 진압력이 상실된 혼돈 환자. 이게 다 한마디로 치매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된 환자들입니다. 장갑 보호대는 성인들 긁지 말라고 합니다.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 피부를 긁지 않도록 장갑 보호대를 한다. 혼돈 환자에게 장갑 보호대를 왜 할까요? 막 튜브를 제거한다, 또는 뭐 IV, 정맥 주사 제거한다, 또는 콧줄을 잡아 뽑는다, 이렇기 때문에 장갑 보호대를 적용합니다. 애기들은요, 주관절 보호대, 같은 말로 팔꿈치 보호대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인은 장갑 보호대를 하고요, 소아는요 팔꿈치 보호대를 합니다. 애기들 막 정맥 주사 잡아 뽑거나 하기 때문에 팔꿈치 보호대로 아예 못 만지게 해요. 영아 0에서 1세죠. 전신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호대를 한다. 혼입을 보호대, 그냥 돌돌 말아버리는 거죠. 손목 보호대를 할 때 손목과 보호대 사이에 손가락 2개 정도의 여유를 둡니다. 왜 그럴까요? 혈액순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꽉 매면 이게 순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혈압을 잴 때도 손가락 하나는 들어가게 여유를 둔다. 더운 것과 찬 것 돕기 온요법과 냉요법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는 거, 더움을 주머니. 더움을 주머니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질병이 있어요. 염증일 때 염증이 퍼지기 때문이죠. 충수, 돌기, 염,
맹장염이죠. 치주염 잇몸병입니다. 이 염 귀가 아파요. 이럴 때 더운물 주머니 따뜻한 찜질은 안 된다는 거죠.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더운물 주머니를 적용하려고 할 때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요통은 허리가 아픈 거죠. 이 더운물 주머니를 했을 때 물이 새면 화상 입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거꾸로 들어서 물이 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주머니는요, 피부에 직접 대지 않아요. 수건으로 감싼 후에 적용한다. 냉요법. 30분 정도 대주고 1시간 정도 쉽니다. 계속 대면은요, 동상 걸려요. 적용 부위를 최소한으로 노출한다. 나머지는 뭐 덮어줍니다. 이불 같은 걸로. 비상적으로 반응하면 즉시 보고한다. 수포가 생기거나 발적이 생기거나 선생님 저 피부에 감각이 없어요. 이럴 때는요, 중지하고 보고해야겠죠. 얼음 카라, 네 카라 목에다가 차갑게 합니다. 왜? 편도선 수술했어. 나중에 막 아이스크림 먹이잖아요. 차갑게 해야 안 아프죠. 인후통을 호소한다고 하면은요, 얼음카라, 네카라를 목에다가 시원하게 적용을 해줍니다. 냉유법 적용해야 되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편도선 수술 환자의 목에다가 네카라, 얼음카라를 한다. nek이 뭐예요? 목이잖아요. 목, 그쵸? 제가 이제 기본적인 그 영어 같은 거를 해석을 안 하는데 뭐 해석할 게 아니죠. 근데 진짜 그 기본적인 단어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IV를 뭐 놓는데 여러분 니들이 뭐예요? 니들. NIDDLE. 이게 바늘이에요. 바늘. 니들이. IV를 놓을 때 뭐 니들 잡았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니들은 바늘입니다. 온해효과, 냉해효과 한번 국시에 나왔어요. 뭐 빈출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나왔어요. 따뜻하게 하면은요, 혈관이 확장되죠. 하지만 염증도 증가돼요. 염증을 감소시키려면은요, 냉요법을 해야 돼요. 관절 혈액의 점도라는 게 있어요. 묽은 게 좋대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면은요, 관절 활액의 점도가 감소되고, 차갑게 하면은요, 관절 활액의 점도가 증가된대요. 이거 못 외우니까요. 찬물, 더운 물. 찬물 하면은요, 관절 활액의 점도가 증가한다. 더운 물, 온해효과는요, 관절 활액의 점도가 감소한다. 제가 이렇게 암기시켜 드릴게요.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는요, 해수면 온도가 올라간다. 라니냐, 해수면 온도가 내려간다. 냉해효과는 관절 활액의 점도가 증가한다. 더운 물, 감소한다. 근육 이완의 증가. 따뜻하게 하면은 근육이 이완된다. 이게 따뜻한 온해 효과가 되겠습니다. 섭취량과 배설량. 국가고시에 나오는 건 뭐예요? 다음 중 섭취량인 것은, 배설량인 것은 이거잖아요. 섭취량은요, 먹는 거, 수혈받는 거, 뭐 위간 영양, 경관 영양 다 섭취량이에요. 몸으로 들어오는 거. 입으로 먹는 거, 섭취하는 음식, 복막, 주입액, 비위관 또는 튜브 삽입 음식 이런 게 위간 영양이죠. 이런 거 또는 뭐 수혈받았어, 다 섭취량입니다. 얼음 먹었어, 반만, 2분의 1만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약을 먹을 때 물 먹는 거 섭취량입니다. 약 복용 시 섭취한 물을 섭취량에 포함한다. 이런 거 국시에 나와요. 배설량 싸는 거죠. 토사물, 소변, 설사, 근형똥, 대변은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죠.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요. 정상적인 대변 안 된다. 가글에 가락 하고 탁 뱉는 게 섭취량도 아니고 배설량도 아닌 거예요. 발한, 어느 정도 조금 나는 땀은요. 측정이 불가하다. 그러면 많이 나는 땀, 심한 발화는 배설량으로 측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고름이 줄줄 나와 상처 배액량도 배설량이다. 기저귀에다 설사하고 소변 쌌어? 이거는 무게를 재서 배설량으로 측정합니다. 이뇨제를 투여했어.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해야 한다. 이뇨제는요, 우리 몸에서 칼륨을 빼죠. 그래서 저칼륨 혈증을 확인하고 이뇨제를 투여한다까지 연결하세요. 고혈압 관리 방법, 저염 저지방식이 먹인다, 살 빼야 된다 같은 말로 체중을 조절해야 된다, 스트레스 관리해야 된다는 거. 편마비 대상자, 옷 입히는 순서와 벗기는 순서가 있어요. 입마건, 벗건마 이렇게 암기하세요. 입마건, 입힐 때는 마비된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왼쪽 편마비 환자 입힐 때 순서는 뭐예요? 입마건, 왼쪽이 먼저, 그리고 오른쪽이다.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입마건 써놓고요. 입힐 때는 마비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 나중에 중간에 머리나 수액을 넣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환자의 바지를 갈아 입힐 때 간호보조 활동은 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입힐 때니까요. 입마건이죠. 마비 쪽은 오른쪽 먼저, 그리고 왼쪽. 바지니까 머리나 수액이 없죠? 오른쪽 다리는 바지에 발목에서 허리 부분까지 모아 잡아 입힌다. 오른쪽 다리 먼저 입힌다.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보기는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상체가 마비되지 않은 환자가 왼쪽 손에 수액을 주입받고 있을 때
환히 갈아입히기로 옳은 것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입마건 갈아입힌다, 입힌다 이거를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입마건 상체가 마비되지 않은 환자가 왼쪽 손에 수액을 주입받고 있다. 마비 쪽이 없으면요. 이 수액을 받고 있는 쪽이 불편한 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왼쪽 먼저 그리고 머리 집어넣고 또는 수액 집어넣고 오른쪽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팔 먼저 입힌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입마건 마비 쪽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니까요. 편마비 대상자 벗기는 순서는요. 벗건마 건강한 쪽 먼저 벗기고 마비 쪽 가는데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우신 분은 반복하세요. 입마건 벗건마 해놓고 중간에 머리나 수액 상체일 때나 머리나 수액 들어가요. 바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마비 쪽이 어느 쪽인지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인지 왼쪽 오른쪽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체 역학의 원리 신체 역학의 원리 문제 꼭 하나씩 나오죠? 신체 역학의 원리가 뭐예요? 이 신체의 원리에 의해서 힘을 덜 들이고 다치지 않으면서 이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워있는 환자를 침상 머리 쪽으로 이동시킬 때 신체 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올바르게 적용하려면요. 큰 근육을 이용해서 옮긴다. 엉덩이와 배의 근육을 이용한다. 이런 거예요. 복도에 앉아있는 환자를 일으킬 때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무릎을 왜 굽혀요? 우리 뭘 들을 때 무릎 뻣뻣하게 세워요? 굽히죠. 무게 중심점을 낮게 유지하는 게 좋은 거예요.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킬 때 무릎은 구부린다, 허리는 편다 이게 맨날 바꿔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무릎은 구부리고 허리는 꼿꼿이 펴는 거예요. 이게 신체 역학의 원리에 맞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힘쓰는 방향을 쳐다봐요? 아니면은 뒤돌아요? 힘쓰는 방향으로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발을 벌린다. 왼쪽 오른쪽으로 벌리든지 앞뒤로 벌려서 지지면을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가까이에서 잡는다. 가까이가 어디야? 허리와 가슴 사이 몸통에서 힘을 쓴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허리는 꼿꼿이 편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발의 지지면을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지면을 낮춘다, 무게중심을 뭐 넓힌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무게중심은 몸은 낮추고요. 지지면, 발의 위치는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보호대 적용. 신체 보호대는 사용 절차에 따라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한다. 이론은 이렇습니다. 현실은 조금 달라요. 의사 처방을 토대로 환자의 동의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응급상황 시 쉽게 풀 수 있는 매듭법을 사용한다. 응급상황 뭐 있어요? 천재지변 또는 화재. 이럴 때 묶여있으면은 인명피해가 너무 크겠죠. 재킷 보호대 왜 하죠? 혼돈으로 협조가 어려운 상태의 환자. 뭐 치매 말기 이런 경우 막 자기 자신을 해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몸을 묶어 놓는 거죠. 재킷 보호대로. 또는 진정제를 투여한 환자는 어지러워서 낙상의 위험이 있어요. 나이 먹고 낙상하면은요 고관절 부러지거나 뭐 골절 입잖아요. 그 이후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재킷 보호대 누가 하냐? 혼돈으로 협조가 어려운 환자. 또는 진압력이 상실된 혼돈 환자. 이게 다 한마디로 치매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된 환자들입니다. 장갑 보호대는 성인들 긁지 말라고 합니다.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 피부를 긁지 않도록 장갑 보호대를 한다. 혼돈 환자에게 장갑 보호대를 왜 할까요? 막 튜브를 제거한다. 또는 뭐 IV, 정맥 주사 제거한다. 또는 콧줄을 잡아 뽑는다. 이렇기 때문에 장갑 보호대를 적용합니다. 애기들은요. 주관절 보호대, 같은 말로 팔꿈치 보호대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인은 장갑 보호대를 하고요. 소아는요. 팔꿈치 보호대를 합니다. 애기들 막 정맥 주사 잡아 뽑거나 하기 때문에 팔꿈치 보호대로 아예 못 만지게 해요. 영아, 0에서 1세죠? 전신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호대를 한다. 혼입을 보호대, 그냥 돌돌 말아버리는 거죠. 손목 보호대를 할 때 손목과 보호대 사이에 손가락 2개 정도의 여유를 둡니다. 왜 그럴까요? 혈액순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꽉 매면 이게 순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혈압을 잴 때도 손가락 하나는 들어가게 여유를 둔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조한다.